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양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죠? 네. 날씨가 좀 어제보다 풀렸다기보다는 햇살이 따사롭다. 그런 좀 공기가 좀 맑아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오고 나서. 어저께 서울에 한방눈이 왔다는데 우리는 뭐 고생하냐고 강의하냐고 뭐 전혀 못 봤는데 어저께 눈이 정말 많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오기는 왔는데 그냥 이제 좀 골목에만 쌓여 있고. 골목에? 그러니까 잠깐 한방눈. 잠깐 한방눈. 잠깐 한방눈. 잠깐. 미끄럽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건 그런데요. 시장은 또 어렵습니다. 네. 또 미국 시장이 또 크게 내려갔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2시간 동안에 있었던 거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미국 시장에 대한 급락에 대한 쪽은 지금 보게 되면 뭐 특별한 어떤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여전히 뭐 휘발유 재고에 대한 쪽이 이제 그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휘발유 재고에 대한 쪽이 늘어나면서 지금 중국 수출입 지표 때문에 WTI가 4% 정도 장중에 반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상승폭에 대한 쪽을 다 반납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증가한 원인에 대한 쪽은 날씨에 대한 영향이 더 큽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 재고가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다 보니 그걸 갖고 이제 더 뉴스가 되는 거죠. 크게 이제 뉴스가 되고 있고 스피커들이 이제 더 크게 얘기하고 있고 너도나도 갖다 팔라고 얘기하니 시장에서의 불안 심리가 어제 그 이슈는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에 대한 쪽으로 미국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고성장 섹터들 뭐 바이오테크 인덱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유지에서에 대한 낙폭이 좀 크게 진행되는 흐름이 전개됐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어제 우리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2%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됐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개파락에 대한 쪽 2.6%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 낙폭에 대한 쪽이 좀 많이 줄어서 0.84% 하락에 대한 쪽으로 위안화는 어떻게 됐어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안화에 대한 흐름은 뭐 어제 그 흐름 그대로 유지가 소폭 이제 여교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흐름에 대한 쪽이 지금 뭐 내려와서 횡보하는 형태 연말 정도 위안화 수준에 대한 쪽에서 머무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쪽은 시장에서 새롭게 악재에 대한 쪽으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방금 전에 나온 뉴스에 대한 쪽이 유동성 공급 29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역 RP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준율 인하에 대한 쪽에 대한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준율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지금 유동성에 대한 쪽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유동성에 대한 쪽을 공급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무드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조금씩 시장 그때 위안화 공급을 해서 진행을 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몇 가지 봐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어저께 커피 얘기했잖아요. 커피 얘기. 맥널티. 상한가 기념으로. 상한가 기념으로 이런 거 좀 한번 잡아주세요. 이런 거. 맥널티를 또 제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핸드 드립인데 핸드 드립. 이것도 어디 파는 모양이에요. 제가 살 일은 없죠. 딱 방송국에 갔더니 우리 사무실 갔더니 또 우리 지금 PD님이 있으면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우리 FD가 갖고 오는데 이걸 뜯어 갖고 말이죠. 뜯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벌려요. 그래서 딱 벌리잖아요. 이렇게 벌리면 이걸 갖고 물에 닿아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야,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나중에 또 되면 제가 다 보여드리겠고요. 특징 좀 봐주세요. 시장에 대한 흐름 쪽에서 오늘 시장에 대한 급락을 또 하는 시장.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그 일본 수출 그 11월 기계 수출에 대한 쪽이 뭐 역성장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한 쪽이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3.7%. 니케이가 얼마요? 마이너스 3.7%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전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저점 위치대까지 내려와 있어서 지금 뭐 그 상해도 마찬가지죠. 상해도 지금 전저점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니케이까지도 전저점에 대한 쪽에서 하락을 해 있는 모습. 그러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 S&P를 보게 되면 S&P도 이 앞전 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 대부분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8월달, 9월달 저점
그때의 모습에 대한 쪽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주식도 몇 가지 더 봐주세요. 업종별로 좀 체크해 주세요.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오르는 업종과 테마가 하나 있죠. 바로 이제 OLED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AP 시스템이 12일 날 공시를 했는데 그 공시에 대한 규모를 보게 되면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OLED 장비주 쪽에 대한 대규모 수주 사이클에 대한 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피날레를 날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계속적인 상승을 할지 아니면 피날레로 끝날지 이 부분에 대한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지금 보게 되면은 환율에 대한 효과 때문에 지금 OLED 장비주 쪽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이렇게 지금 상승에 대한 환율 효과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정유주가 좀 버티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대부분의 업종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부 바이오주들,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바이로메드라든가가 이제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IT 부품주들, 뭐 파트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플렉스컴, 뭐 서울반도체, 뭐 실적에 대해서 4분기 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도 또 특이한 모습입니다. 저 한번 다시 잡아요. 이렇게 해갖고 핸드드립 하는 거거든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네. 원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처음 봤고, 이거는 우리 방송국에 오늘 기자들이 이거 다 이거 하나씩 해먹었거든요. 맥널티에서 좀 이렇게 했나? 거기다 IR을? 그게 아니라 그 취재를 갔나 봐요. 취재를. 근데 우리 여사장 보여드렸잖아요. 여사장 아주 당돌하고 딱 깔면요. 워낙 사회활동 많이 하셨고요.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저희 방송에 한번 곧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다는데. 농심 취재 갔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짜왕 잔뜩 받아왔더만 그때. 농심은 네.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네네. 농심이 여러 번 갔는데 예전에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저거 하잖아요. 1년에 한번 뭐라 그래 결산할 때 보면 주주총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물 다 주는 게 관례예요. 예전에는. 네. 요즘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농심 가려면 차를 갖고 와야 돼요. 농심에서 난 모든 상품을 박스에 하나씩 넣어서 줘요. 진짜로. 근데 값은 안 나가죠. 어렸을 때 새우깡 하나 라면 한 종류씩 아주 꽉 차요. 국민학교 때 탐방 가면 제일 좋은 데가 오리온이었는데. 자네 어렸을 때 또 오비맥주 좋아하지 않았니?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오리온을 좋아했습니다. 왜? 과자 때문에? 거기 가면 과자 한 박스를 담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농심이 모든 상품 하나씩 줬고요. 네. 제가 여태까지 탐방이나 가봤던 중에 IR 할 때 최고의 회사는 오뚜기예요. 네. 내가 오뚜기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갔더니 벌써 갈비를 대접해요. 갈비 대접하고 그럼 비싼 걸 얻어먹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건데 그 회장님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매일 점심 있죠? 네. 오뚜기 거기서 나온 건 뭐 드셔요? 집에서도 꼭 그거 드시고. 그러니까 3분 카레가 됐건 오뚜기에서 나온 케첩이 됐건 많은 거 있잖아요. 네네. 점심 또 그걸로 드세요. 그러니까 자기 제품을 그렇게 신뢰하고 테스트하는 분이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어묵집 사장 아들은 야 어묵 먹지 마라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건 있죠. 그런 거 있죠. 그게 제가 안 먹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해산물 중에 하나가 안 먹는 게 있는데 상장사가 아니니까 말할 수 있는데 그 집 아들은 물려받질 않았는데 형 난 그걸 안 먹어. 내가 뭔지 알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형 나 안 먹어. 왜냐면 그 제품이 시장이 1위야, 1위. 예. 상장 아닌데, 안 먹어요. 그 아들은. 네네. 물론, 청은 먹겠지. 네. 물려받았으니까. 얘는 물려받지 않아서 안 먹나? 물려받았지 않아서 안 먹는 거죠. 어렸을 때도 안 화나서. 나한테 올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형이 뺏어갈 줄 아는 거지. 갑자기 상속자들이 생각나네. 왜요? 나의 존재만으로 형한테 오해인 걸 어떡해. 그 이민호의 명대사.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형은 처음에 재경이부터 엄청나게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이 아들은 제 후배는 좀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그 형이 그만뒀어.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어. 시장 자체가 참 그건 우스갯소리도 했는데요. 다음 코너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이슈 한번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우리 목요일날 나오시는 오늘 담당자 있습니다. 어느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키움증권 수익률 게임 대회 4위. 하지만 얘기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4위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형님의 기운을 받아 형님이 2위에 머무르시면서 갈리지 않았습니까? 박현주 회장님하고. 나는 그때 쫄자로 참여했다니까. 그러니까 쫄자로 참여하는데 이번엔 선수로 참여하는 한경 스타워즈. 이번에 참여합니다. 아니 확정은 아니고. 확정은 아닌데 참여를 할 예정인. 언제부터 시작하는데? 조만간 시작하죠. 1년짜리? 그렇죠. 1년짜리인데 이제 그 토너먼트예요. 알아. 네. 토너먼트래요? 16명이 참가해서 이렇게 딱 토너먼트에서 1년? 연말까지. 1년? 연말까지? 살아남으면 연말까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긴장하고 계시는 얼마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뭐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 계좌로요. 실제 계좌? 네, 실제로 그 한경 신문에서 신문이에요, 이거는 주체가. 얼마 줬냐고? 5,000원 먼저 줘요. 5,000 계좌를 틀게 해서 남는 건 주고? 안 주죠, 그거는. 수익 나면 안 줘요? 그런 거 있었는데 예전에? 주겠지. 뭐 조금 주겠죠, 조금. 근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거 5,000원씩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00%짜리 해도 돼, 안 돼? 다 될걸요? 100%짜리도 돼. 네. 왜냐면은 100%는 키움 100이랑 증권사마다 100이 다 증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경에서 정해준 그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겠죠. 거기서 뭐 안 되는 종목이 뭐 시가총액 뭐 몇백억 이하는 안 되고 뭐 그런 조건은 그 사람의 다니는 증권사에다가 계좌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라면 하지 말라 그러죠. 안 하는 게 나을 텐데. 네, 본격적인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국이 위안화 절하가 되면서 시장이 많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위안화 절하를 왜 시켰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절상이 된 통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본이 돈 풀었어요. 윤전기 늘렸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죠. 즉 각국에서 돈을 풀어가지고서 자국 통화를 같이 낮춘 다음에 경기를 살렸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대응을 안 했단 말이죠. 즉 그냥 그대로 자기네 절상이 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S대 편입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상했다가 정상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절하를 시키시 나오는데 갑자기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하를 시킬 거라는 얘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환율은 그 레벨도 중요하겠지만 변동하는 그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속도 중요하죠. 속도가 워낙에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하다가 이제 같이 충격을 좀 맞아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지수 3,000선 밑에서는 여전히 저는 메리트는 있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또한 작년 8월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는데 결국 시장이 뭘로 저점을 잡았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일당체제 아니겠습니까? 빨갱이죠, 뭐 한마디. 중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면요, 그냥 잡는 거는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중국이 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망하는 시기를 언제든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중국의 고위 간부가 했다라는 그런 뭐 농담도 있는데 역시 중국어. 역시 중국어. 그만큼 대박이네요. 대륙의 스케일. 그렇죠. 뭐 어제 보니까 야광돼지도 있던데. 야광돼지요? 중국에서. 야광돼지 못 보셨어요? 야광돼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시장에 좀 이제 성숙해 나가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경우에는 뭐 좀 뭐랄까요, 컨벤션을 강하게 가지고서 그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전히 뭐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그 신문 방송 뉴스 보면은 막 중국발 위기 막 나오잖아요. 뭐 얼마 전에 지식인 보니까 초등학생이 지문을 올려놨더라고요.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막 초등학생까지 알 정도로. 그 지식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초등학생 아이디로 어떤 아빠가 올린 거 아닐까? 그렇죠. 진짜 많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꾸 언론이 그 좋은 기사거리를 만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기사거리 생겼잖아요. 중국발 위기 얼마나 좋아요. 클릭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 고객들도 그렇고 뭐 사방에서 다들 막 야 이거 중국도 이러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럴 때는 이런 센티가 확산이 될 때는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우리 시장 보시게 되면은 주도 업종이 나타났잖아요. 왜 일이지? 그 시장 얘기는 좀 이따가요. 일단은 그래서 중국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과장 나올 때마다 수급을 보여줬잖아요. 수급 한번 체크해요. 전 수급이 0파이 같아요. 한 해 동안 작년 어제부터 1년 동안에 코스피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뉴스 나오더라고요. 4조 얼마치 팔았다고 역대 최대 규모로. 그런데 코스닥은 샀어요. 그렇죠? 코스닥은 기관 샀어요.
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고 네. 코스닥을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거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작년 한 8월쯤에 보여줬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설비 투자가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고 네. 수출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고 현재는 내수 중심의 사이클이거든요. 네네. 자, 설비 투자가 올라갔던 때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였어요. 현대중공 OCI가 네. 치고 올라갔던 시대에 있었죠. 네. 2007년에 2009년도. 제가 여기 있을 때네, 그죠? 네. 여기 있을 때죠. 네. 현대중공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들을 때죠. 네. 현대중공업을 저 10만 원 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끝까지 갔거든. 10만 원 뭐야? 44,000원. 44,000원. 그러니까 네. 훨씬 밑에서부터. 4만 몇천 원인데 우리 회원 한 명이 5만 원 되니까 고맙습니다, 형님. 그래서 영원히 못 샀죠. 그리고 영원히 못 사신 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설비 투자가 돼서 현대중공업이랑 OCI가 올라왔었죠. 그 다음 네. 그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수출주들이 갔어요. 네. 대표적으로 현대차, 네. 삼성전자잖아요. 네. 현대차 올라가고 삼성전자 수출주 올라갔어요. 이 사이클이 네. 이제 끝난 거잖아요. 끝나고 네. 나니까 2014년부터 컴투스가 시작했습니다. 컴투스 이오테크닉스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자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투스 이오테크닉스가 100%짜리 나오니까 자동으로 지워졌네. 네, 진짜로. 네. 네.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올라가고 아모레퍼시픽 가면서 삼성 NS 따라가고요. 네. 그리고 바이로메드 올라가고 한미아품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내수 사이클이 다음이 바로 설비 투자거든요. 지금 당장 설비 투자 사이클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설비 투자할 게 뭐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설비 투자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신성장, 내수, 네. 그리고 중국 소비, 중국 키워드가 엮여지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현재까지 시장을 봐야 됩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외국인이 엄청난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치고 올라가 신고가 냈어요. 네. 코스피가 막 1800대 올라가서 막 난리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거는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이로메드 보세요. 우리가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는 보면 안 된다니까. 몇 달부터 보면 안 된다니까. 왜요? 100%짜리라서. 아니 그래도 시총이 지금 2조 원. 안 돼. 여기는 안 돼요. 그래요? 여기는 그러면은 딴 거 보죠. 인트론 바이오. 100% 아니야? 그것도 100%고. 인트론은 아닐 거예요. 인트론 100%네? 인트론도 웬만하면 여기는 올라가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은 풀어주는데 그만큼 고객을 생각하는 따뜻한 증권사죠 여기가. 네. 고객 안전을 생각하는. 다른 바이오를 아무튼 다른 바이오. 뭐 종목 얘기 안 할게요. 네.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몰리고 있어요. 네. 어제 케어젠 같은 건 해도 돼. 그 케어젠도 100%인가? 40%.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지금 가장 세다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네. 시장이 흔들릴 때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붙어주고 있다? 개별 종목이 갑니까? 네. 아니거든요. 한미아품 갔었어요. 네. 가니까 이제 뭐가 합니까? 종근당, 녹십자, 유한양행, 전통 제약주마저도 같이 그룹핑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약 섹터 전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하고 별개로 해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올 한 해 우리는 간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뭐 미국이 급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뭐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미국 시장은요 박스권이 들어왔어요. 네. 장기 박스권이 들어왔으니까 박스권 하나 확인하고서 반등장이 나오면 다시 또 우리나라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뭐가 셀까요? 현대건설이 세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세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셀까요? 현대차가 셀까요? 현재 사이클에 맞는 종목들이 셀 겁니다. 뭐죠? 컨텐츠도 있잖아요. GS건설, CJ ENM, CJCGV. 네. 건설주는 아니죠. 혼나네. 말았다고 혼나네. GS건설 얘기했다가. 건설주가 네. 가려면 저는 다음 설비투자 사이클이 왔을 때 네네. 통일 얘기 나오고 그러면 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그리고 네. 1인 가구 등등 네. 이런 신성장, 네. 내수 관련 기업들을 여전히 봐야 된다. 네. 제약바이오를 안 사시는 분들은요. 네.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컨비션이 없어요. 그렇죠. 컨비션.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진짜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하는 이유가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워낙에 파이프라인도 많고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건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섹터 자체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내가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일단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국이 급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지금 올라가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OLED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네. 시장은 강하다. 그리고 그 지수와 강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없다라기 보기보다는 외국인들이 그거를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기관의 스탠스가 아니라 외국인의 스탠스에 맞춰서 현재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수는 어떻게 보여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쪽의 그 얘기는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기존 항암제, 기존 항암제 쪽에 대한 쪽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약바이오 치료제에 대한 쪽도 시장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쪽인데 이 면역 항암제 쪽으로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표적 항암제였죠. 그러니까 그 항암 세포를 찾아서 조지는 조진다라기 좀 이상하네. 치료하는 찾아서 치료하는 그런 쪽이었다면 이제 자가 면역 면역 항암제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다. 기술에 대한 트렌드가 요거를 한번 포커싱해 갖고 이 항암제 쪽으로 해서 한번 그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힐러리의 이슈였잖아요. 힐러리가 이제 약가 인하하겠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메이저 그 기업들이 전부 약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9%에서 10% 정도 연초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은 신약은 정해져 있고 개발하는데 R&D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뭐 천문학적으로 돈 들인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 가격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 왜 시장하고 상관없이 셀트리온이 강한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말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쪽에 포커싱 가격 단가 낮추려면 바이오시밀러를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가 인하에 대한 쪽에서 압력에서 보게 되면 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셀트리온 같은 기업에 대한 쪽이 강세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시각에 대한 쪽, 그 강세에 대한 시각에 대한 쪽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다 두 분이 동의하는 거지 않으니까 다른 쪽 아까 뭐 컨텐츠 제약 뭐 이렇게 했는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거가 이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상관없이 강한 것들을 가자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또 그런 그 좀 생각나는 섹터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섹터들 보게 되면은 지금 아까 그 얘기할 때 나왔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화면 통해서 보시면서 한번 하시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충칭의 한 동네 시장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라고 하거든요. 불을 끄자 고기에서 푸른빛이 납니다. 불 껐더니 고기에서 저런 색깔이 나와요. 중국말이네. 중국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거 푸른색 돼지고기 먹으면 우리도 뭐 발광하나요? 밤에? 푸른색 돼지고기 먹으면은 밤에 사고는 안 나겠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돼지고기 조사해서 뭐 섞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료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쪽에서 뭘 먹였으니까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 도축도 정상적이었고 유통 과정도 정상적이었는데 왜 돼지가 발광을 하냐.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산 먹거리 K푸드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 관련된 기업들 뭐 CJ 그룹주들 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통과 관련된 쪽들 뭐 거기다가 뭐 음식점 그 체인점 하는 쪽들 그 유통하는 쪽들 프레시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 CJ 대한통운 뭐 이런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래서 굳이 하나 더 한다라면은 저는 K푸드 관련주들 이쪽도 여전히 긍정적일 거고 어제 우리가 그 CJ 제일제당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라이신 가격에 대한 급등. 뭐 인수 얘기 나오잖아 또. 네네. 그러니까 라이신에 대한 쪽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가격 낮추려고 사료 쪽에서 자꾸 이런 거 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결국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음식료 K푸드 관련해서는 오뚜기랑 롯데푸드를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롯데푸드 상장돼 있어? 네. 롯데푸드 상장이죠.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워낙에 여기서 좀 편의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 본인의 얘기라니까 더 실감났죠. 본인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편의점 최근에 BGF 리테일 올라온 속도 보시면요 정말 강합니다. 전고점 뚫어낸다라는 나 전고점 뚫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특히나 편의점하고 음식료를 좋게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 편의점 가서 일본의 간편식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 간편식은 비교가 안 돼요. 퀄리티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 입맛 다 똑같잖아요. 좋은 거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편의점에 올려있는 간편식도 옛날에 진짜 뭐 창렬김밥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었잖아요. 김밥을 깠는데 김창렬의 창렬?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에 이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인터넷 유행어로 뭐 창렬스럽다라는 게 부실함의 어떤 그런 그리고 반대말이 이제 해자스럽다. 김혜자 그 소시락.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요즘 백종원 씨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간편식의 종류 자체도 워낙에 규모도 작고 퀄리티도 낮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역으로 얘기해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은 네.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 편의점과 이 간편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유대도 내가 관심 있는 거 얘기를 안 해주지? 어떤 거? 아니,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뭐 얘기할 게 어딨어. 다들 아는 얘기고. 저는 두 분 다 뭐 저도 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저는 약간 기현인데 뭐 각자 의견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다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2016년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테마. 네. 왜냐면 우리나라랑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민경제? 아니요, 우리나라 이제 무관심하잖아요. 서로.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도 무관심한데요. 블룸버그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네. 직접 보면 확인돼요. 블룸버그에 들어가시면 벌써 며칠째 정중앙에 대한민국이 쫙 들어가요. 북한. 네, 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북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가 작년 대비 50% 정도 늘어날 거라고 제가 작년 11월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방위산업 주식은 꼭 가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퍼스트액이 하여튼 오르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외국인들 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무인기 얘기하는데 또 일본이 이런 얘기한다. 무인기 이거 어저께 북한에서 무인기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오른다? 그 우스운 얘기인데 지금요. 네.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거나 미국 드라마에서 보면 백악관에서 이렇게 그 벙커인데 들어가서 진짜 벙커에 들어가서 어디 폭격해라 무인기 쏘는 거 있죠. 100% 노스락 그루먼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 이게 NOC거든요. 노스락. 그럼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이거요. 작년보다 이게 주가가 딱 한 50% 올랐거든요. 지금요. 근데 오늘 조금 내려갔지만 이거 사상체 효과 추세예요. 지금 이게요. 네네. 그럼 엊그저께 대한항공 이번에 납품했잖아요. 납품한다고 나왔잖아요. 뭐 대한항공 직접 만들지 모르겠으나 이거 퍼스트랙 이런 게 이거 유콘 시스템인가 있잖아요. 자회사. 그런 데서 설렁설렁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방위산업 주식을 보셔야 돼요. LIG 넥손 이거 뭐 제일 큰 건 LIG 넥손이 되겠고요. 그다음 하나테크 있는 건 퍼스트랙인데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겠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랑 상관없이 그런 게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네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제일 먼저 사는 건 노스럽만 사는 거고 중국에 저런 거 방위산업 사는 게 맞는데 네. 한국에서 굳이 뭐 살까 그러면 대형주 뭐 있냐 그러면 야 뭐 있냐 미국 사람들도 야 한국에서 방위산업 하는 뭐 있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우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항공우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 흥미가 없냐면 저는 재벌들의 정보력은 네. 쉽게 얘기해서 DC 갤러리아보다 높다고 보죠. 코갤러보다 세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테크인요. 네. 두산, 현대차 네. 정도 하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재벌 아닙니까? 걔네들 갖다 팔고 있잖아. 다. 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돈 냄새 맡는 거는 저도 돈 냄새는 좀 맡지만 네. 이성훈 교수나 김성환 과장의 돈 냄새보다는 500만 배 돈 냄새 잘 맡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는 돈 냄새만 맡는다는 거지. 그렇죠. 냄새만 맡고 네. 막상 먹질 못해. 제가 돈 냄새가 된 거라 보면 네. 특히 하나그룹이 네. 지금 가격이 15배를 주더라도 항공우주를 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항공우주도 안 하고 현대차도 안 하는 거는 저 재미없다. 두산도 갖다 팔았잖아요. 두산은 팔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현대차나 하나테크니 하나그룹이 안 한 건요. 저기서 돈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나라 방위주들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미사일을 만들어야죠. 미사일은? 네. LIG 넥스원이구나. 미사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선가. 그렇죠. 레이더를 만들어야죠. 네. 레이더의 최고 회사는 노스럽 그루먼이거든요. 네. 저런 거 기술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KF-X 사업 이번에 들어온다는 거에 최고를 안 준다는 거 있죠. 뭐 이상 다연발 레이더 같은 거 뭐 있잖아. 한국말도 네. 어려운 거. 그거가 노스럽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안 준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레이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레이더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거 LIG 넥슨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그게 돈이 되고 안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정부 돈이 들어가는데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게 매출이지 뭐니? 그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상해 주식 하시는 분들이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 유럽 주식하는 마찬가지, 일본 주식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일본의 방위산업 하시는 분들,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게 방위산업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일본 주식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방위산업 주식 사셔야 돼요. 특히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주는 제가 보기 대박 날 거라고 있어요. 대박. 네, 최고의 주식은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 남은 거 있어요? 아니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는 지난번에 여러 개 얘기했으니까. 왜냐면 똑같죠? 지금 내용은 똑같죠. 네, 제이.
J 콘텐트리 뭐 이런 거. CJ, CGV, CAENM, J 콘텐트리 그리고 좀 스몰캡 쪽에서는 펜 엔터테인먼트. 편한 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올해 목적 이런 대로 오늘 얘기하는 결혼이나 잘 좀 준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뜬금없이 왜 결혼 얘기를. 네, 이슈 놀칠 건데요. 아, 이것도 이승훈 교수 결혼 얘기했다고 나한테 왜 화를 내? 사적인 얘기했다고. 사적인 얘기니? 아니죠. 본인이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결혼하겠다. 지난주에 올해는 결혼하겠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덕담했을 뿐인데 개인적인 얘기했고 그러면 잘못되면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얘기부터 해요? 지금 OLED가 이제 되게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OLED 유례 없는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35조 쏟아붓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OLED가 단순하게 이제 TV하고 스마트폰 때문만이라면은 이게 별로 그렇게 투자에 대한 사이클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TV에서 자동차로 지금 확산이 된다라는데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카에 대한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잠시만요. 저기 헷갈렸는데 OLED가 뭐 접히는 거 뭐 이런 건가요? OLED가 접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OLED 같은 접히는 것도 있는데 뭐 플렉서블 OLED도 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에서 테슬라 이거 10인치짜리 모니터 그 OLED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기존 LCD는 이게 그 빛이 비추거나 뭔가 후졌어. 시야각이 좀 이렇게 바뀌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OLED는 잘 보여? 근데 OLED는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박이네. 왜냐면 자동차 운전에 햇살이 막 들어오면 계기판 안 보일 때 안 보이잖아요. 내비게이션 안 보여서 이렇게 흉측하게 이렇게 선 쌓는 거 있잖아. 네네. 그거 없어진다는 거 OLED 하면?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겠고 지금 사상 최대인 21조 대 투자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그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OLED 투자 사이클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그 강력하게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그 화면이 센터페시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배터리가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죠? 배터리가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에 전기차 배터리가 12V를 쓰고 있습니다. 12V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48V로 이제 넘어가려는 흐름들 2차 전지 쪽에서 이런 것하고 연계해갖고 같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48V에 대한 배터리 충전은 또 배터리 충전 속도가 또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2차 전지 쪽도 말다네. 이 흐름에 대한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왜냐하면은 기존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그 후방 카메라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블랙박스를 배터리를 따로 달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잡아먹어서 상시 계속 촬영하는 거는 배터리 따로 달아요? 배터리 따로 달잖아요. 안 그러면은 차가 없이 모르지 않은. 왜냐하면은 저기 누구야 이준석이래. 이석준 대표가 이름을 바꾸지 마. 이석준 대표가 그 배터리를 따로 설치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맞아, 그 친구 스피커 뒤하고 뭐 있더라고. 그게 왜냐면 스피커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배터리를 따로 설치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있는 배터리가 빨리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따로 설치하는데 어쨌든간에 배터리가 그 블랙박스 들어가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뭐 어쨌든간에 이런 센터페시아의 화면 들어가지. 만약 계기판도 LCD, OLED로 바뀐다. 그럼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완전히 또 다른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엮어갖고 같이 OLED 사이클에 대한 쪽에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OLED는 최근에 그 실적 대비해서는 많이 좀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얘기 잠깐 해도 돼요? 네네.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렇잖아요. 항상 이승원 교수가 뭔가 좋다고 얘기할 때 제가 마음이 동하지 않아. 그리고 디스라면 주가는 많이 올랐던 경험 있죠. 주가가 뭐야 2배, 3배 막 오르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TV. 그리고 또 뭐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디스하면 주가는 대박 나죠. 근데 저는 OLED가 올라가기 시작한 지 한 3달 됐나요? 서너 달 됐나? 작년 한 11월부터 오르지 않았어요? OLED 소재주하고 원익이 제가 보는 거는 원익이나 그런 거 그리고 장비주 이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동하질 않아. OLED.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더 올라가는 느낌은 들어. 역설적으로요. 근데 하나의 그 징후잖아요, 징후. 제가 제가 마음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거 저희 방송을 꾸준히 저희가 2년째 했나요, 여기요? 만 2년 됐나? 만 2년 돼가. 만 2년 되면 저를 아실 거예요. 이승훈 교수가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뭔가 제 마음이 동하지 않아. 그리고 제 관심 화면에 안 들어있어. 그럼 좀 올라가는데 여전히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지금도
지금도 별로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저는 뭔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OLED는 근데 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급락 나오니까 아이고 재미있는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는데 뛰어내리지 마세요. 반등을 기다리세요. 중국 시장 급락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그 플랜카드가 중국인들이 써보셔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저 이 교수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봐. 네, 왜요? 노령한 노령아야. 네.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네. 임시필명님이 이런 말을 쓰셨네.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네. 황영 교수님이 섹시하다고 하신 픽셀 플러스 급등하고 있다는데. 아, 픽셀 플러스. 픽셀 플러스 왜 나왔지? 픽셀 플러스 그때 누가 나와서 얘기할 때. 네. 이름 멋있다 그랬나? 네, 이름이 멋있다고. 네. 급등이라 깜짝 놀랐다. 6% 정도 오르는데. 네네. 요즘 급등하면 30%지. 급등하면 30%인데. 하나만 더 보자. 어떤 거 볼까요? 시장에서 이제 그 시장을 갖다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뭘까? 네.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30불대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 영동이 형님이 그랬다는 것 같은데? 369? 픽셀 플러스 박영동 전문가가 얘기했었어요. 역시 영동이 형님 대박이야. 네. 그 우량주를 하시는 척 하면서 섹시한 종목을 잘 잡아내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달러 패그 포기 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고정환율제죠. 패그제,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패그제를 포기하게 되면 아니면 사우디 그 리알화를 갖다가 이제 그 평가절하를 시켜버리게 되면 이거 석유 왕창 뽑아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원유. 그러니까 원유를 왕창 뽑아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리알화를 갖다가 3.75대 1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것이 깰 것으로 보는 투기 거래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패그제가 깨지면 원유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과 각국 증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디플레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렇게 멀리 가지도 말고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그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넣을 사람도 그냥 오늘 넣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죠. 땡겨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일 다음 주에 휘발유가 내려갑니다 하면 굳이 만땅 치울 필요 없거든. 오늘 뭐 어떻게 5,000원어치만 넣지? 오늘 뭐 한 2만 원어치, 3만 원어치 넣고 2만 원도 비싸지. 다음 주에 가서 한 7만 원 넣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가가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우디가 달러 패거를 포기하게 되면 유가 이제 원유를 더 많이 뽑아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란하고 지금 이란하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란 한번 죽어봐라. 이란 한번 죽어봐라. 물 먹어보라는 얘기죠. 한번 엿대봐라 이러면서 이 패거제를 사우디가 포기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더 많이 지금 원유를 더 생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가 경쟁을 하게 되면 1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요거 만약에 사우디가 패거제를 포기하게 되면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레포트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요번에 한번 제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피디님? 약간 성인 얘기 해줄까요? 성인? 네, 성인 얘기. 성인물. 네. 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네. 저는 이런데 낚이거든요. 기사에 낚이는 사람인데. 비웨어. 좀 조심해라, 이놈아. 그런 영어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니까 예전에 그 컬투쇼에서 2명이 나와서 영어 수업하던 거 있잖아. 나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아니죠. 이러고 그거.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 네. 썰전에 한번 나야겠는데? 썰전에. 썰전 너무 강력해졌어. 아니죠. 썰전의 메인 프로는 내가 못 나가고 그 다음에 5분 10분에 2부 하는 거. 거기서 주식 얘기한다며요? 네, 주식 얘기도 합니다. 최민기인가 뭐 그런 사람이 주식 최진기 씨하고 최진기 씨가 여기 우리 하우투스타 강의할 때 잘 찾아보시게 되면 최진기 씨 코너도 그 강의도 있어요. 최진기 씨하고 고정 패널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패널 한 명 바꿔서 거기 그 개그맨 장도연 그다음에 저기도 뭐 김구라 서장훈 그다음에 이제 최진기, 그 다음에 한 명 패널 바꿔가면서 이제 얘기하죠. 아니, 내가 같이 일하던 친구의 PD가, 우리 지금 PD님이 아실 텐데요. 지금 정치부 회의 PD를 해요. 스카트에서 글로 갔어요. 그 채널에 있다 글로 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연락 왔더라고. 정치평론 안 하시겠냐고. 안 한다 그랬죠. 왜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해야죠. 정치평론은, 근데 정치평론에서 계속 햇소리를 해갖고 나도 다음에 국회의원 될까? 그게 빠를 것 같기도 해.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엄청 강의하던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는 사람 몇 명 있던 것 같은데. 근데 경제 얘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것만 가면 종목 썰전만 가면 나도 이제 글로 가는 거지. 가면 우리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죠.
근데 이게 왜냐면 애덜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제 소속사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덜트인데요. 네. 성인만 수용하라는 얘기야. 성인만 수용해라. 깜짝 놀랐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그거예요.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메이딩, 데인저러스,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를 보면 예전에 보면 지금 얘기하는데 뱀 장사가 나와갖고요.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네, 뱀이 왔어요. 애들은 딱 그 얘기에 보면 네. 초보자들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네.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KKR이라는 게 또 나름 유명한 그 자산 운영사거든요, 미국에요. 한 40년대 아주 명성 있는 KKR의 곳이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2011년 이후에 지금 최고로 주식 현금 비중을 늘려놨어요. 그래서 주식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야 되는 것이 미국의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안전 자산 뭐 이런 것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를 하고 의외로 또 사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5개 정도 있는데 그 분야가 있는데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데 하여튼 좀 위험하다. 그러면서 애들은 주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 지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런 게 뭐냐면 네. 주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관적으로 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장에 그렇죠.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자꾸 이렇게 비관적으로 돌고 있어갖고 진짜 비관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에는 유가만 반등이 나오면 또 이제 그렇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시장이 그러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되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고 이 부분에 또 강력하신 분이 전문이거든요. 우리 여기 보면 주동인 전문가. 네네. 이런 거가 주동인 전문가 벌써 1년 반 전에 건설주 갖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GS건설. 네네네. 이게 보면 월봉으로 몇 번 하락하면 이런 건데요. 네. GS건설 얘기 많이 하는데요. GS건설이 딱 엊그저께 부로,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로 딱 10분의 1 됐어요. 제가 20분의 1 착각한 거고 10분의 1 됐어요. 10분의 1 정확히 18만 7,500원에서 18,400원 떨어졌어요. 네. 10분의 1 딱 10분의 1 됐거든요. 네. 10분의 1 랠립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10분의 1 되니까 이게 누가 팔겠어?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올라가면 그거 두세 배 올라가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기만 있으면. 근데 계기가 있고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또 그게 첫 번째 논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뭔지 아세요? 뭡니까? GS건설도 10분의 1 됐기 때문에 다른 것도 10분의 1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그런 걸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엄청 디스하는 몇몇 대형주들이 있거든요. 네. 10분의 1 난 게 별로 없네. 별로 없죠. 네, 그래서 10분의 1 날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금요. 건설주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예. 네. 저요? 그 GS건설의 그 아버지까지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GS건설도 아버지까지 갔잖아.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GS건설의 작은 아버지. 말이 나온 게 현대중공업의 큰 아버지. 오늘 레포트보다는 이걸 네. 보겠습니다, 피디님 계속. 네. 제가 화면 잡으세요. 제가 화면 잡으세요. 건설주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삼성증권에서 우리나라 감정원이랑 해서 같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거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매매 가격 지수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지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여기에요, 0. 이게 알았지? 이 0입니다. 0인데 0이 기준인데요. 작년 말로 해서 올해 초부터 마이너스 떨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의견이 없고 그냥 이것만 보자는 얘기예요. 감정원과 삼성증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작년에 건설주가 뭐 상관없이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뭐 이거 풀고 저거 풀고 해서 집 사라 그래갖고요. 미분양이 줄어드는 게 많아요. 2013년 1월 고점으로 쭉 떨어졌어요. 그죠? 작년 중반기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듯 했지만 대세는 상관없이 결국 줄어들었어요. 예, 줄어들었어요, 이게요. 근데 작년 말 올해 들어서 작년 말에 이게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분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전체 인구는 2030년에 줍니다. 5,216만 명.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정부 자료예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 얘기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생산 가능 인구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 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입니다. 15세부터 64세인데요. 2016년 올해가 3,700만부터 해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요. 제 얘기 아니죠. 그죠? 이성 교수 얘기도 아니잖아요. 얘기인데요. 일본의 사례 보겠습니다. 일본의 사례. 저희가 강의할 때도 썼던 건데요. 일본의 사례인데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빨간 거 있고요. 여기 보면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그러니까 파란색부터 보시면요. 그리고 제 노란색이 이제 니케이 지수가 되겠는데요. 15세부터 60세. 우리가 똑같은 생산 가능 인구가 언제부터 주냐면 1990년은 고점을 찍어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고점을 찍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합니다. 무슨 얘기? 여기 쭉 줄어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91년은 고점으로 줄어들어요. 91년부터 쭉 줄어들어요. 여기 완만하게 줄어들죠? 보이시죠? 여기요. 줄어들어요. 부동산 가격도 거의 똑같은 지점에서 고점을 쭉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이 가면서 부동산이 3분의 1 토막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KDI에서 이런 얘기, KDI에서 발표가 주택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라 KDI.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인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인구를 조정해야 되고 주택 가격을 정책을 잘해야 되겠죠. 주택 시장 정책이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외 수주 하면 되지 않느냐. 해외 수주. 해외 수주는 오늘 또 뉴스 났는데 사우디 국영에서 암코에서 30억 달러 공사를 연기했어요. 발주를 연기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재작년 660억 달러 해외 수주했는데 작년에 460억 달러로 내려갔어요. 30%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뭐냐. GS건설이 10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기다 보고 있어요. 사기 심지어. 네. 펀더멘탈을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두세 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보셔야죠. 이게 뭐야지 이게 뭐 주택이 좋아진다, 건설 시장 좋아진다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시장 자체를 건설주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쉽게 얘기해서 저보러 사라 그러면 저는 안 사죠. 네. 잠깐 보고서 뭐 타이틀 안 돌리고 보고서만 잠깐. 아니 오늘 보고서 시간이 없어. 보고서 내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낙폭 과대주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시장은 낙폭 과대주, 조선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지금은 정말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 하려면 앞서 뭐 김성원 과장이 얘기했고 이성원 과장이 얘기했던다시피 시장 전체적인 거는 어떤 낙폭 과대주보다는 그런 펀더멘탈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주로 이런 것을 예매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들이 애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애들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닐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